잘 봐. 2분의 파이에서 얘 부호 어떻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부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어. 얘 지금 뭐야? 도호 함수지. 도호 함수 부호가 마에서 풀로 바뀌었어. 무슨 점이야 원래? 에? 극소죠. 우린 분명히 이런 상태면 극소라고 배웠단 말이야. 얘 왜 지금 극대야?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매개 변수는 쟤 왜 극대야? 나 계산 틀리게 한 적 없어. 제대로 했어. 처음에 하는 짓은 뭐냐면 T라는 세상이 있어. 알지? 세상의 이름이 T야. 그냥 T라는 세상이 있어. 이 중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꺼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건 XY 세상이야. 알지? 우리는 그림을 XY 축에다가 그리잖아. T 축에 그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T에서 하나의 상수를 꺼내.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느냐? 요 두 점이 생기는 거야. X는 몇, Y는 몇. 그러면 해당 점이 생겼어. 이거를 연달아서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T를 계속 바꿔. 그러면 XY가 계속 바꿔. 그걸 그냥 쭉쭉 기록하는 거야. 와닿니 이게? 설명이? 전혀 안 와닿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좀 간편하냐면, 우리가 바이킹을 타. 바이킹. 그러면 우리가 한 거는 이거 앞뒤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어, 운동이. 근데 가정을 해보자. 우리보다 한 차원 위의 존재가 있어.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높이를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오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높이만 표현하는 거야. 걔 입장에서는 t 시간은 계속 흐를 거니까 우리랑은 아예 다른 식으로 요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고, 요런 식으로. 맞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느냐? 얘랑 얘는 아예 별개다. 알지? 머릿속에 그냥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아예 별개야. 오케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 출제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할게. 미출제 요소는 언제나 무서운 거야. 미분 방법부터 알려줄게. 매개 변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t로 미분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xy에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일단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얘에서 꺼내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항상 말하는 y 프라임 요런 거는 수투에서 이제 dy dx랑 같다 이렇게 배우죠. 그치? 근데 이 dy dx는 수학자들이 잘 증명을 해줬대. 이렇게 분모처럼 dt를 달아도 똑같대. 고교에서는 그냥 그렇다로 알기만 하면 돼. 증명 몰라야 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미분값 dy dx는 dy dt를 dx dt 얘로 나눈 거다. f 프라임 t 분의 g 프라임 t. 요게 기울기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 우리가 원래 알던 함수가 아니야. 요 함수가 매개 변수로 표현돼 있다라고 합시다. 매개 변수로 표현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꼴을 못 쓰는 거냐면, 우리가 항상 써오던 이런 식의 표현을 못해. 맞지? 못해. 왜? 누가 일단 정해져야 돼. t가 정해져야 돼. 오케이? t가 정해졌을 때 그나마 y, x가 정해지고, 둘 사이의 관계식은 뭔지도 몰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은 몰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 지점이 t가 몇일 때다. 이렇게밖에 못 써. 내가 어떤 곡선이 있어. 이게 매개 변수로 정의가 돼 있대. 그러면 어떤 점은 쭉 빼서 t가 몇일 때의 점이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뭘 받았어. 예를 들면 t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걸 구해라. 그러면 t가 1일 때니까 여길로 들어가서 산수에서 다시 꺼내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언제 생기는? 그럼 내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좀 어렵고 그래도 이해를 꼭 해야 돼, 이 부분. 내가 야매까지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매개 변수로 정의된 게 원의 방정식이라 그랬지. 써볼게. x는 분명히 우리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코사인 세타라고 배웠어. y는 사인 세타라고 배웠어. 얘네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자, 얘네 둘이면 우리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 어떻게 그려진다? 반지름이 1인 원처럼 그려진다. dy dx는 아까랑 똑같아. dy d 세타 만들고 dx d 세타 만들고 요런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은 얘 세타로 미분, 코사인 세타. 밑에 있는 녀석은 위에 거 세타로 미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인가 봐. 극대는 수투에서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임의의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내부에서 가장 최대인 값이 극대야. 오케이? 극대는 정의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려놓은 방정식에서 여기가 이제 극대인 게 당연한 거죠. 맞지?
그럼 지금 보면 요 점은 세타가 몇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세타가? 이거 아니야? 동경? 2분의 파이? 확인 좀 해보자고. 알지? 확인 좀 해볼게. 자, 내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를 그리고 싶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밖에 그릴 줄 몰라? 탄젠트 세타밖에 그릴 줄을 몰라. 자, 좀만 바꾸자. 마이너스 탄젠트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쓰면 돼.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탄젠트 분의 1이니까. 그려볼게. 원래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요 지점이 2분의 파이야. 내가 탄젠트 세타, 요 세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넣었대. 뜻이 뭐야? 누구의 대칭이야? 느려. 누구의 대칭이야? 4분의 파이의 대칭이야. 생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보고 있는 두 지점의 등차 중앙이 4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요 지점이니까 얘에 대해서 내가 방금까지 그린 그래프를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요런 식으로 생겨야 돼. 대칭시킨 함수.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대칭시킨 다음에 요렇게 그려주면 돼. 부호 바꿔서. 오케이? 자, 여러분은 이제 코탄젠트 함수 그리는 방법을 배운 거야.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이제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얘를 그렸어. 얘를 그렸어. 여기 좌표 뭐야? 에? 여기 좌표 뭐야?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원래 탄젠트 함수를 내가 뒤집고 다시 뒤집은 거야. 헷갈리죠? 탄젠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있어. 이 탄젠트 함수를 일단 4분의 파이에 뒤집어. 그러고 부호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인 게 맞죠? 잘 봐. 2분의 파이에서 얘 부호 어떻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부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어. 얘 지금 뭐야? 도호 함수지. 도호 함수 부호가 마에서 풀로 바뀌었어. 무슨 점이야 원래? 에? 극소죠. 우린 분명히 이런 상태면 극소라고 배웠단 말이야. 얘 왜 지금 극대야?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매개 변수는 쟤 왜 극대야? 나 계산 틀리게 한 적 없어. 제대로 했어. 봐봐 다시. 매개 변수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 있는 걸 끌고 오는 거라. 알지? 아예 다른 변수를 끌고 오는 거야. 잘 봐. 이제 좀 써줄게요. 내가 볼 수 있는 그래프는 XY 세상이야. 우리가 보는 거는 XY야. 다만 지금 그려둔 요 도 함수는 뭐야? 도 함수는 여기 축이 뭘까? 요 축의 이름 세타. 예. 세타. 그러고 이 녀석의 이름이 dy dx.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부호 바뀌는 걸 보고 원래 수투지식으로 저 녀석의 그 값을 판단한다? 아예 매개 변수를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요 녀석은 그저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 그냥 세타 축과 dy dx 축이 있을 때 도함수만 볼 줄 아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해석은 훨씬 복잡해요. 이거 이해 안 해도 돼. 내가 야매 알려줄게. 실제 해석은 뭘 봐야 되냐면 세타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는 방향일 때, 오케이? 세타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x의 진행 방향을 일단 생각해야 돼. 뭔 말이냐? 세타가 커져. 근데 x도 따라서 커져. 그러면 내가 요 축을 그냥 x처럼 봐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커질 때 x도 커지면. 그치? 근데 세타는 커지는데 그때 만약에 x가 작아져. 그때는 내가 반대 방향을 x로 봐야 된다.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두 녀석 사이의 진행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세타가 커진대. 그랬을 때 x도 커진대. 이러면 dx d세타는 부호가 뭘 것 같아? 세타가 커지면 x도 커진. 변화율은 부호가 뭘까? 플러스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세타 축이야. 여기가 x 축이야. 얘가 커졌는데 얘도 커져. 이런 느낌. 그죠? 반대로 만약에 세타가 커졌어. 근데 그때 x는 작아져. 이때는 dx d세타 부호가 뭐여야 돼?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극값을 판단하려면 극대냐 극소냐를 판단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얘에서 dx d세타를 먼저 뽑아야 돼. 그래서 저 녀석 부호부터 보는 거야. 내 눈에 보일 도함수축 세타와 실제 여기 x축 세타는 진행 방향이 같냐 다르냐를 먼저 봐야 돼. 해볼게. 코사인 세타를 미분했어. 뭐야? 사인 세타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요 방향대로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야 된다. 골 때린다고 매개 변수. 얘를 이해를 못하. 지금 보니까 좀 어렵지.
야매가 있어. 이것만 기억합시다. 알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극소냐 극대냐를 판단하고 싶으면 야매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제대로 들었으면 한마디가 딱 떠오르면 좋을 거야. 누구의 부호를 보면 무조건 극대극소가 바로 보일까? D, Y, D세타야. 오케이? 요 녀석의 부호랑 관계없이 내가 만약에 Y라는 녀석이 내가 정의한 매개 변수와 관계를 보고 있어. 왜냐면 세타가 절로 진행을 했던 거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Y라는 건 높이만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내 함수의 높이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읽던 저렇게 읽던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면 커졌다 작아지는 거야. 극소면 작았다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요 녀석 하나만 보고 극소 극대를 판단한다. 요거 하나만 좀 책에 적어놓자. 제일 중요한 것. 매개 변수에서 극값을 판단하실 땐 무슨 일이 있어도 dy, d세타. 저 녀석으로 판단하지.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 다만 사설에서는 간혹가다 틀리게 하고 싶을 때 낸단 말이야. 난 내신에서도 저게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나오면 진짜 싸그리 틀릴 거야. 싹 다. 오케이? 꼭 기억해 두기.